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행정통합 이슈가 도지사 후보 단일화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과 정원율 익산시장이 전주와 완주, 익산을 합쳐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를 내세우며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반감과 정부 지원책 부재 등 앞으로 갈 길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 첫날 익산 15명, 군산 2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후보자들은 선거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행정통합 이슈가 도지사 후보 단일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 나서 단일화 수순을 밟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정원율 익산시장이 핵심 정책으로 전주와 완주, 익산을 합쳐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지역 반감과 정부 지원책 부재 등 앞으로 갈 길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안호영 국회의원과 정원율 익산시장이 정치력과 행정 경험을 결합하겠다며 도지사 선거 정책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후보 단일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은 핵심 정책으로 새만금 반도체 후공정 클러스터 유치와 전주, 완주, 익산을 묶은 100만 명 광역 메가시티 구축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기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내의 거대 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과 교통, 첨단 산업 기능을 한데 묶어 전북 대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전북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지금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라고 하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전북의 대전환을 통해서 전북의 대도약을 이루어야 된다. 하지만 갈 길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익산은 이전부터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전주권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전주권과는 상호보완적 행정통합보다는 흡수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새만금권이라면 항만과 공항, 철도 기능이 결합되고 익산이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신보균, 최병관 등 익산시장 선거 출마 입지자마다 경쟁적으로 새만금권과의 행정통합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기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역할 분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익산은 교통의 중심지고 군산은 항만과 새만금의 중심지고 김제는 농생명 기반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광주, 전남 등 전국의 광역 행정통합은 다음 달 국회에서 특별법이 마련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도내 기초단체 통합은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정치권에서 광역통합특별시에 버금가는 재정 지원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을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완주 지역 통합 반대 여론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뚜렷한 지원 대책이 서둘러 나오거나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통합 일정에 대해서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2월 말까지는 이제 행안위에 법안 제출을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촉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 3월 회기 중에 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 추진하는 것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도지사 선거에서 등장한 전주, 완주, 익산 메가시티 통합. 거대 광역 경제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여론 향배에 따라 갈등 구도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4월 17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도당은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공천 일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도내 14개 기초단체장 후보와 도의원, 시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관위의 추가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별 경선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32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 대개혁 익산 비상행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이 아닌 피고인들의 선의로 유혈 사태가 없었다고 본 1심 판결은 납득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퇴진 군산시민행동도 오늘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의 온정적인 양형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을 통해 범죄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군산형 기본사회 모델 설계에 나섰습니다.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 개념과 정부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앞서 군산시는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을 출범했으며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동체 기반 자산 형성 등을 통한 군산형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미원광장에 우수저류조 설치를 추진합니다. 시는 우수저류조 설치가 포함된 미원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정부에 냈습니다. 미원지구는 많은 비가 내리면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곳으로 사업지구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재해 예방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시는 345억 원을 들여 미원광장 지하에 13,000세제곱미터 규모의 우수저류조를 설치하고 배수 관로 정비와 스마트 경보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여성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 1인 가구 안심 세트 확충과 전북형 찾아가는 돌봄 강화, 워킹맘 로그아웃 가사 서비스 지원 등 여성 4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안심 세트에는 혼자 이사하는 여성을 위한 안심 동행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신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익산의 바이오식품 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 전 차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식품 원료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소재 개발과 기능성 식품, 의약연계 사업 육성,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분야 육성 등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또 바이오식품 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2035년까지 500개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3만 개 창출, 생산 유발 효과 10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황등 폐석산에 미디어 아트 산업을 접목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조 전 창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황등 폐석산은 익산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황등 폐석산의 독특한 지형과 산업유산을 활용한 대규모 미디어 파사드와 야외 미디어 아트 공연장 등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가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익산 15명, 군산 27명의 예비후보자들이 선관위를 찾아 등록을 마쳤습니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 20일 오전 9시부터 63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등록을 마친 건 신보균 전 행안부 차관. 중앙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익산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중앙 정부의 풍부한 경험과 또 지방 정부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익산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서 익산의 대도약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어 전 국토교통부 차관 최정호 예비후보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국정과 지역 행정 경험을 익산 발전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최정우는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또 정북개발공사 사장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 또 현장을 개발한 그런 역량과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역량을 우리 익산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전 전북경찰청장 조용식 예비후보 역시 선관위를 찾아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전북경찰청장 경험으로 익산 도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4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익산의 시민을 지키고 익산의 미래를 지키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익산은 지금 위기입니다. 도약하느냐 전진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오는 도시 익산을 만들겠습니다. 군산에서는 박정희 도의원이 선관위를 찾아 등록을 마쳤습니다. 군산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도심에는 빈집이 속출하고 있고 또 빈 상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도심 재생 문제도 있고 인구 유출 문제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봤을 때 일을 해봤던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홍보물 발송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등록은 오는 5월 1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일 16시 기준 군산시장 4명, 도의원 6명, 시의원 17명, 모두 27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익산은 1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 등록은 오는 5월 13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6.3 지방선거, 10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수는 이달 1주차 기준 인구 1000명당 5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보건당국은 7세부터 18세 이하 연령대에서 환자가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새학기로 단체 생활이 시작한 만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기간 표류해온 군산 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사업 시행자의 장기간 공사 미착수와 재정적 능력 부재를 이유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2016년 지정 고시된 지 9년 만의 행정처분으로 물류단지로 개발하려 했던 10만 평은 유통상업지역에서 생산 녹지지역으로 부지 용도가 환원됩니다. 익산시가 악취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는 익산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탈취탑과 전기 집진시설 등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할 경우 설치 금액의 90%까지 최대 3,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지금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업체는 16곳, 4억 5천만 원입니다. 식품진흥원과 한국창업보육협회가 청년 창업가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양기관은 상호 업무 협약을 맺고 유망 청년 창업가 발굴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업 지원 인프라 공유와 글로벌 식품 인증 획득 지원,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식품 창업 데이터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의 협약을 통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퇴직금 제도가 없는 소상공인이 퇴직금 성격의 노란우산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1,990명에게 1억 8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영농부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파쇄 지원단이 운영됩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2인 1조 3개 팀으로 구성된 파쇄 지원단을 투입해 영농부산물을 처리해줍니다. 이를 통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방침입니다. 파쇄 지원단은 2024년부터 1억 원을 들여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70헥타르 규모의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도내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 생산이 모두 위축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전북 지역 관공업 생산 지수는 97.5로 1년 전에 비해 5.6%가 줄었습니다. 자동차가 마이너스 30.4%, 식료품이 마이너스 5% 등을 기록했습니다. 또 전북 지역 서비스업 생산 지수도 115.1로 1년 전에 비해 0.3%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분야가 마이너스 26.4%, 예술계 스포츠 분야가 마이너스 14.9%를 기록했습니다. 지역사회 보육과 돌봄 등 공동체 강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마을 중심의 행복 공동체를 목표로 올해 1,09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보육과 돌봄, 의료 공백 해소 등 7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북형 무상보육과 공공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청소년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 장애아동 통합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등입니다. 설날에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80대 남편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55분쯤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아들의 신고로 체포됐으며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원광대와 군산대가 오늘 학위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원광대는 박사 58명, 석사 190명, 학사 2,469명 등 모두 2,71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또 군산대는 박사 82명, 석사 105명, 학사 1,100명 등 모두 1,287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솜리문화의 숲에서 새해맞이 어린이 그림 전시가 열렸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는 13세 이하 어린이 134명이 참여했습니다. 전시는 익산 솜리문화의 숲 2층 솜리화랑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로 선착순으로 모집 예정입니다. 신청은 군산시 보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가족건강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익산 한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도 토요일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으며 파고는 최대 3.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